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를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7월 대선 도전 선언 가능성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 기사가 어디까지 맞는 것인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취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내용을 보면 지인이라고 하면서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통해서 최 원장의 친구와 동료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최 원장이 대선에 도전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 최 원장이 거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18년 1월 2일 날 취임했으니까 원래는 내년 1월 1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근데 이제 임기 전에 사표를 내고 나온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최 원장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처음 만났던 6개월 전을 오전 9시, 대선 도전 결단의 시간을 오후 3시라고 한다면 지금 정오 좀 온 것 같다.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 기미도 있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자, 이제 잘 아시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이게 과연 합당하게 이루어졌느냐. 근데 살펴봤더니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결국 조작해서 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이끌어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서 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감사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든 감사는 처음이다. 그리고 다 증거인멸 해서 컴퓨터 이런 데에 있는 파일 같은 거 다 지우고 난리가 났더라 해서 그거를 그대로 감사 결과를 검찰에다가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대전지검,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에 있으니까 대전지검의 수사를 맡겨서 지금 그 수사는 막판에 지금 제동이 걸려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아직도 좀 소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주목되는 가운데 여하튼 그 단초를 제공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게 이제 주변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상품성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본인의 우선 병역 명문가고요. 본인도 그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6.25 전쟁 때 대한해전에 참전한 예비역 해군 대령이고, 그다음에 큰아들은 해군 병사로 복무를 했고, 그래서 병역 명문가 3대가 병역을 마쳤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명의 자녀 중에서 2자녀는 입양을 한 케이스입니다. 흔히 입양은 자식이 없었을 때 하는 경우다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입양을 오로지 그 무슨 본인의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것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일환이죠. 이런 점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도덕성 이런 데에 대해서 손색이 없고 업무 처리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일반 유권자들 사이에 또는 일반 응답자들 사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그 5월 29일 30일 아시아경제의뢰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조사한 데에서 2.8%를 얻었습니다. 이러면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2.9%하고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렇고 한국갤럽에서는 대략 한 1 내지 1.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갤럽은 주관식이죠.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응답자들이 누구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최재형이라는 이름이 1 내지 1.5% 정도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 20% 넘는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지지율이다. 물론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확장성 있는 지지율이다. 이건 분명한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취재한 결과는 저는 상당 부분 결심했다고. 아까 정오쯤, 그러니까 오전 9시와 오후 3시 중에서 정오쯤 온 것 같다 그러면 중간쯤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이미 2시쯤 왔습니다. 2시쯤.
그런데 일부에서 야, 좀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 본인은 꼭 대선 주자가 되지 않아도 좋겠다. 나는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다만 정권 교체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거기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주자가 돼도 좋고 안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일종의 뭐 발판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1개월 남았는데 이제 10개월 에서 11개월 가까이 남아있죠. 자, 이 정도 남았는데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아무래도 무너질 것 같다.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대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조기에 사퇴를 해서 본인도 뛰어들어서 본인이 후보가 되든가 아니면 본인은 그 유력한 뭐 야권 후보의 뭐 지지 기반이 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같이 하든가 그래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런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가 결단의 시점이라면 저는 오후 2시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각에서 야, 그 정도의 권력 의지 가지고서는 이 대선은 그렇게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또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네가 정말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면 너는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던지고 나와서 정권 교체에 일조를 해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저는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본인의 결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하는 부분 이거는 아마 그건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겠죠.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최재형 이르면 7월 대선 도전 가능성 뭐 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지금 취재한 거는 가능성 충분 내지는 결심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심 사표를 언제 내느냐. 이런 결심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는 틀림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심만 남았다. 저도 이렇게 그 취재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결국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지켜보자. 뭐 7월 달이면 뭐 아직 한 2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